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AP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성이 내년 1월 프리미엄급 AP칩인 엑시노스 2100을 출시한다는 기사입니다. 이 AP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요. 데이터 처리와 연산 등을 담당하고 있죠. 최근 스마트폰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 AP칩의 역할과 성능 역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퀄컴의 AP칩인 스냅드래곤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애플이 자체 설계한 A14 AP칩 역시 아이폰 12에 적용이 되면서 그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삼성에는 엑시노스라는 AP칩이 있죠. 사실 그동안 삼성의 AP칩인 이 엑시노스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져 갤럭시 시리즈의 출시 지역에 따라 엑시노스 AP칩과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나눠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적용되었던 비율도 한때 5대5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8대2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전작 엑시노스 990은 퀄컴 스냅드래곤 865의 성능이 밀리게 되면서 갤럭시 S20 국내 판매 모델에서도 제외되기도 했었죠. 사실 최근 삼성의 엑시노스 AP칩 설계는 삼성이 자체 개발한 몽구스라는 CPU를 통해 만들었는데요. 그로 인해 타 제품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면서 시장 점유율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지난달 공개됐던 중급의 AP 신제품인 엑시노스 1080의 경우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죠. ARM의 코어텍스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레퍼런스 칩 전략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로 인해서 성능 향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삼성의 프리미엄급 AP칩인 이 엑시노스 2100 역시 ARM의 반도체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퀄컴의 새로운 AP칩인 스냅드래곤 888과 정말 진검 승부를 겨뤄볼 만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ARM 역시 주목해야 하는데요. ARM이 과연 어떤 회사고 그리고 또 왜 중요한지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자, 이 ARM은 애플과 영국의 에이콘 컴퓨터의 합작회사로 영국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ARM의 주요 사업 분야는 전자기기의 CPU였지만 이 분야에서는 이미 절대 강자죠. 인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텔과는 좀 다르게 프로세스를 설계했는데 바로 저전력에 주안점을 두었던 거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사물인터넷, 스마트워치 등이 없었기 때문에 저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고 회사 규모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고 다른 제조사들도 이어서 이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 ARM의 저전력 CPU가 필요하게 됐던 거죠. 최근 소형 전자기기 관련 대부분의 반도체 설계를 이 ARM에서 개발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2016년 ARM 홀딩스는 일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에 당시 우리 돈 34조 원에 인수가 됩니다. ARM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닌 장치 제조업체에게 칩을 설계, 제조 및 판매를 합니다. 팹리스 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디자인만 수행을 하고요. 제조사가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판매할 때 로열티를 지급받는 회사인 거죠.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 퀄컴, 애플, 화웨이 등 대부분의 팹리스 업체들이 이 ARM 기반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어서 향후 그 가치가 상당한데요. 최근에는 엔비디아에서 이 ARM을 인수한다고 밝혔죠. 그래서 향후 엔비디아의 가치 또한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95% 이상의 이 설계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바로 이 ARM의 빼고는 얘기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삼성의 엑시노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급 AP칩 엑시노스 2100은 이번에 ARM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존의 삼성 자체 기술보다 훨씬 향상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엑시노스 2100은 삼성의 최신 기술이죠. 바로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먼저 출시됐던 중급용 엑시노스 1080도 ARM 기반의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됐는데요. 이미
중국 비보의 새 스마트폰인 X60에 탑재되었죠. 5G 모뎀 통합 AP칩으로 7나노 공정 제품보다 제품 크기는 25% 줄어들면서 성능은 10% 향상되고 전력 효율 역시 20%나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0월 애플의 아이폰 12 출시 이후로 본격적인 5나노 칩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는 애플이 자체 설계하고 TSMC가 5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A14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AP 시장 1위인 미국의 퀄컴 역시 이달 초 5나노 공정의 5G 원칩인 스냅드래곤 888을 공개하기도 했고, 이어서 삼성전자도 중급인 엑시노스 1080에 이어 내년 1월 프리미엄급인 엑시노스 2100을 출시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의 화웨이 제재 영향으로 중국의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화권 제조사들의 AP칩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AP칩을 조달해 왔었기 때문에 이 화웨이가 빠진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머지 업체들의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전량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는 이 AP칩 시장 역시 향후 큰 먹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5나노 공정은 삼성전자와 TSMC 단 두 곳에서만 생산할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향후 파운드리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와 888 역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미세 공정이 될수록 삼성전자로선 정말 행복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모바일 AP 시장에서 1위는 29%로 퀄컴이, 2위는 26%인 대만의 미디어텍, 3위는 16%로 중국의 하이실리콘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점유율 13%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동으로 차지를 했죠. 이 AP칩 시장 역시 삼성이 파운드리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서 향후 삼성의 이 점유율을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엑시노스는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 거래처의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늘리는 것도 파운드리 성장에 당연한 것이지만 자체 AP칩 물량이 늘어난다면 이 역시도 파운드리 생산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어서 AP칩을 팔아서 나는 수익도 있지만 그로 인한 파운드리 매출 역시 늘어나게 되는 것이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인 것이죠. 자, 아무튼 삼성전자의 새로운 엑시노스 2100은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1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유럽 등 글로벌용 갤럭시 S21과 국내용 모델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갤럭시 S21을 기준으로 삼성의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간의 성능 대결도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엑시노스의 성능이 스냅드래곤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면 향후 주춤했던 삼성전자의 AP칩 판매와 점유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AP칩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